증시 대담 퓨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시 전망과 시장 이슈에 따르는 대응 전략인데요. 우리 증시가 2,900포인트를 앞두고 뭔가 넘어갈 듯 하면서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테마,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은 글로벌 선행지수. 사실 이 글로벌 선행지수가 우리 시장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경제 지표로는 수출 증가율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그리고 밸류에이션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향후에 더 상승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쩌면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로벌 선행지수의 선행지수격, 즉 앞으로 글로벌 선행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수가 이 확산지수입니다. 확산지수는 글로벌 각 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얼마나 많은 국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국가가 내려갔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경기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납으로 우리나라한테는 경제 성장률로 즉 수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결국 코스피의 방향성은 아래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당장은 3분기가 가장 강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성적표는 받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은 둔화됐던 경기 선행지수가 여기에 이제 선행지수가 좀 둔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800, 2,900을 좀 못 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3분기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한다면 2,900도 또 넘을 수 있는 상황이 3분기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900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업종별로 우리는 어떤 스탠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자세히 좀 달아봐야 될 시간인데요.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 지수는 또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시장의 핫한 테마와 이슈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900을 뭔가 좀 뚫을 것 같으면서도 못 뚫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락하는 장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네,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그나마 끌어올렸어요. 견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금 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좀 약간 부실 우려가 진짜 된다라는 좀 약간 루머라고 해야 될 것 루머였다고 같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좀 하이닉스가 갑자기 급락을 좀 했었고 장중에 한 3%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급 쏠림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회사 측에서 루머로 대응을 하면서 바로 하이닉스도 이제 조금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지수는 안정했었는데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이제 만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뭐 만기일 전후 상관없이 이렇게 사실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7월이라는 날 자체가 네. 일단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살짝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7월 중순이 지나서야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5월 달, 6월 달 특히 2분기 말경에 좀 세게 왔던 종목들 실적으로 올라왔던지 아니면 모멘텀으로 올라왔던지 간에 일단은 올라왔던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됐던 게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8월로 가면 다시 2분기 때 셌던 종목들이 다시 그 추세들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 좋았던 종목들이 아마 분명히 2분기 실적을 기대해서 올라온 것들일 거고 네.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8월에는 그 추세들이 이어져서 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부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개별 종목별로의 모멘텀이 있었을 때 이제 조금 종목들의 이제 좀 변동성들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 매매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시기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세론의 느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좀 수급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급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6월 이제 7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누적으로 지난번 동시만기 이후 누적으로 4만 개 후반까지 가다 보니까 네. 5만 계약이 거의 상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추가 매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 때 이제 수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지수는 거의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선물 매수 규모만 좀 줄여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반기 때 그래도 2,900이나 3,000포인트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7월에는 지수는 좀 제한적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종목별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 인하는 9월 달로 이제 점점 기정사실화해서 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실업률 지표입니다. 네, 실업률 지표가 더 생각보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보험적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강조되는 금리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달까지는 좀 어려운 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보다는 이게 종목별 대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트럼프 2.0 시대에 종목별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반등세가 눈에 띄는데 국내는 조금은 미진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중소형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제도 사실 러셀 2000 지수로만 본다라면 2% 러셀 이상 2% 이상 급등했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빅테크들이 급락한 날에는 러셀이 3% 이상 맞아요. 올라왔었고 다행히 시장이 뭐 폭락이나 그런 조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들이 내리면 중소형주 지수도 같이 좀 쓸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이제 진짜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반대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중소형주 단에서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순환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그 빅테크 쪽 지수 쏠림 현상이 당연한 게 네. 실적도 그쪽에 다 집중이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대형주들은 당연히 실적으로 봐도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한 거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변동성도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긴 합니다만 가끔 뜻하지 않은 재료나 아니면 실적 악화로 인해서 정말 급락이 나오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작은 종목들로의 큰 배팅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트리거가 언제일까? 정말 이제 중소형주들로 정말 대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큰 이제 작은 종목들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또는 그 트리거가 어떤 게 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은 선별적으로 정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의 코스닥은 금투세라던가 아직은 불확실성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에는 조금 계속 유의하시되 이제 조금 뭔가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시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빅테크 위주에서 조금씩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 확산을 탁 트리거로 만든 게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네. 도래에 대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방산주가 바로 급등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방산주는 지금도 유효한지 이 투자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사실 방산주에 대한 호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아마 그랬죠. 시작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장 초반에 생각보다 조금 변동성도 있고 지지부진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이제 시장에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들도 있었고요. 네. 특히나 LIG 넥스원이 이제 비공의 이제 미국 수출권 이게 사실 미국으로 진입하는 첫 국내 기업이 되다 보니까 상징성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 달여간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 주가들이 어제 이제 뭔가 그 트리거 이제 주말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좀 새로운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5월 달, 6월 달 좋았지만 이제 7월 달 들어서 좀 쉬고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방산이었거든요. 근데 방산이 이제 어제 이번 주말에 트리거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고 이 추세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각국의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증액을 계속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는 긍정적인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던 종목들이 향후에도 좋아할 확률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예, 시총도 크지만 네. 아직까지는 대형주 장세라는 생각 판단하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뭐 어제 좀 급등했던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위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도 작은 종목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 그쪽으로는 수급이 뭔가 우르르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굉장히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단기 매매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이어가시는 종목들은 대형주 단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물론 올해가 당장 모멘텀이 강할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네. 접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는 방산과 같이 엮여가는 게 원전이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원 확보라든지 맞습니다. 밸류체인상의 어떤 불안함을 갖고 가는 건데 이제 당장 내일 체코 원전 네. 우선 협상자 네. 물론 우선 협상자라고 해서 다 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원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원전에 대한 접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원전을 이제 좀 그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올해 내내 아마 상반기에 대부분 이제 이번 주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체코. 사실 네, 체코 원전에 대한 것들. 아마 2024년 통으로 봐도 사실 올해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이 잘 계약이 돼야 향후에 스웨덴이라던가 다른 국가들로 추가적인 원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격이나 공사 기간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유럽권이기 때문에 프랑스 쪽이 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팀 코리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현지 언론에서도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프랑스 전력공사가 영국에서 포기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잠깐 지금 수급이 순환매를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특히나 어제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원전 주식들이 시장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잠잠했던 한전 기술까지도 어제랑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원전 수주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원전을 건설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향후에 원전 운영 시스템까지 통으로 하나의 전체 시스템 플랫폼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K 원전의 위상이 꽤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도 이제 원전으로 2027년부터는 SMR로 그러네요. 이제 그 AI를 가동시킨다는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기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이번 수주 단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 최대 관심사가 아마 원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세론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 이벤트가 워낙 강하니까. 네,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반대로 세론에 대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로. 없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기간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수주를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 네. 필요가 있는데 뭐 메모리 쪽이 아니고 네. 갤럭시 Z6 시리즈에 네. 따르는 이게 흥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 뭐 수혜주가 있을 네. 거잖아요. 수혜주와 관련된 아이디어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힌지에 대한 부분은 힌지. 사실 좀 너무 식상한 아이디어가 돼버렸죠. 대표적으로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신제품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시장에선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KH 바텍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사실 크게 재미없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나온 새로운 모델을 이제 한번 봤는데요. 네. 확실히 작년보다는 사실 뭐 수치로는 굉장히 많이 얇아졌지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AI 쪽이 조금 더 그렇죠. 강화된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조금 인공지능의 좀 확장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KH 바텍이나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수혜주를 꼽고 있기는 한데 삼성전기는 그래도 대형주 수급과 전반적인 긍정적인 다른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네. 중소주 단에서는 아직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도 판매량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판매량을 보고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